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TV의 한국방송 아나운서 김정아입니다. 사단법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코스모스TV에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권익여행 시즌2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어를 비롯해 총 7개 국어로 제작 방송되고 있습니다. 제5회 방송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실태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문화인의 경제활동 차별 실태에 대해서 노무법인 한벗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사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벗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철희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무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요. 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대리하여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현재 주로 외국인 노동자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 반갑습니다. 첫 질문은 좀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근무 형태를 알려주세요. 예, 보통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급 1.5배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야간 근로는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시급의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노동을 착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무사님, 혹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저도 당연히 주의 깊게 잘 봤습니다. 네, 역시 보셨군요. 그럼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알리처럼 부당한 처우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례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 오징어 게임의 알리역이 그랬듯이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부당한 처우는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고하기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임금체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드라마가 아닌 실제 현장에도 임금체불 문제가 많군요. 그럼 노무사님께서 맡아서 해결하신 사례 중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잘 해결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실제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건을 많이 수행해 봤는데요. 그중 한 가지 잘 해결된 사건을 소개하면 식품 제조업에서 일하시던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받아준 사건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청에 저희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여 국가가 대신 임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 근로자들은 야간에 근로하였으나 야간 근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를 악용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사업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에 마음이 아픈데요. 그럼 혹시 잘못 처리된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못 처리된 사례는 또한 임금체불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였고 임금을 일부만 지급받고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사업주는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어떤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아 결국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항상 업무를 할 때 근로를 몇 시간 그리고 며칠이나 했는지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였는데요. 노무사님,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 현장의 경우 작업반장이 작성한 공수 기록표가 있으니 이를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좋고, 만약 이러한 공수 기록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출퇴근을 하며 일자와 시간을 알 수 있게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 이용 기록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장 현장 근무자의 경우에도 출퇴근 카드를 찍은 기록이라든가 출퇴근 기록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근무 일자와 근로시간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들의 경우 노동자들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사업주들이 안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만약에 임금체불 사태에 대비해서 반드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증거를 평소에 남기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로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 절차를 할 수 있나요? 네, 우선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친 근로자들을 위해 병원비 명목의 요양급여, 쉬는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70%가량이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닌 직장 상사가 괴롭힌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에게 해당 직장 상사를 신고하여 이에 대해 사업주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노무사님,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요구해도 경영자가 회사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나, 혹시 회사가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나아가 임금 체불의 경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금품을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한 모든 제도들은 미등록 외국인이나 체류 자격에 맞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구제 신청 가능한 제도이니, 미등록 외국인들의 경우 강제 출국 등이 걱정되어 구제 절차를 이용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입국 관리소와 노동청 등의 구제 기관은 별개이므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간단하게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네, 한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간단한 상담 등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 몽골 등 일부 국가 언어에 대해서는 자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한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알려주셨는데요.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644-0644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 혹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외국인 노동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노동법상 근로자의 권리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당연히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고, 밤새 일했으면 야간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고, 초과 근무를 했으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하다 다치셨으면 이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하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니까 외국인 노동자라고 절대 차별받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사업주에게 권리를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모스 TV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 오셔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정말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국에 오셔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억울한 일까지 당하시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최소한 부당하고 억울한 일만큼은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무사들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모스 TV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코스모스 TV 파이팅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해주신 노무사님께서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현장에서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시면 국번 없이 1644-0644 한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로 전화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꼭 1644-0644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한벗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철희 노무사님을 모시고 다문화인의 경제활동 차별 실태 및 해결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정사를 모시고 다문화인이 사망 시 꼭 알아야 할 행정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